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24라운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질주권 일단 모두 정해졌습니다. 네. 울산, 전북, 포항, 대구 이 네 팀이 내년 시즌 K리그 대표의 아시아를 나가고요. 네. 또 우승 경쟁도 조금 울산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그렇죠. 됐고요. 네. 강등 전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거, 이 정도가 보여졌습니다. 한 개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널 A부터 가겠습니다. 울산 역시 상주에는 강하더라고요. 네. 4대1 대승을 거뒀네요. 울산에게 역시 상주가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개막전 때도 4대0 이기면서 울산이 우승 후보라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야 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팀이 다운됐던 지금 상황에서 또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바꿨습니다. 사실 시작은 썩 좋지 않았어요. 전반 3분 만에 정원진에게 선제골을 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울산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거 이상한데 울산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도 전반 12분이었죠. 김민영의 아웃프런트 기가 막힌 패스를 받아서 이근호가 단독 찬스를 잡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상주 쪽으로 저는 이게 들어갔다라면 상주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울산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넘겼고 정승현의 세트피스 2방 라모스 실제로 연구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세트피스 2방으로 승부를 뒤집었고요. 이어 교체 투입된 비현 존슨이 후반 2골을 추가하면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력은 스코어만큼은 아니었어요. 슈팅수는 오히려 상주가 앞섰고요. 하지만 결정력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울산이 세트피스를 잘 살렸어요. 김도영 감독이 이 부분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네. 최근 울산에서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경기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승부처에서 세트피스로 터져서 이기면 쉽게 경기를 풀 수 있잖아요. 우승팀은 이런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네. 특히 홍철이 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오랜만에 제 몫을 했다는 점. 네. 왼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도훈 감독은 굉장히 좀 만족감을 느낄 것 같고요. 상주는 후반 12분이었죠. 박동진 선수의 노마크 헤더, 그리고 후반 37분 이근호의 페널티킥 미스 등 시종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울산에 한 번쯤 좀 서력을 하고 싶었을 텐데 김태환 감독의 말대로 울산전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현우 선수는 페널티킥 사실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지난 포항과 FA컵도 그렇고 이날 경기도 그랬고 네. 울산 이적 후 발밑도 좀 좋아지면서 점점 좀 완전체가 좀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이근호 페널티킥 봤는데 기싸움에서 완전 밀렸어요. 이근호가. 네, 맞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근호가 표정부터가 좀 얼었더라고요. 놓칠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울산 이날 승리는 상주전 3전승 13등 득점 2실점이라는 너무하다. 완벽한 마무리라면 선두를 지켰고요. 네. 그리고 경기 후 김도훈 감독이 유럽으로 간다라고 했던 이동경 선수는 포르투갈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경 선수 지난 겨울부터 좀 해외행을 강력히 원했잖아요. 보아비스타가 원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협상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포르투갈 쪽에서 답이 오지 않았고요. 보아비스타는 다른 선수들을 데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젊은 선수들의 유럽행 사실 저희 다 반기는 일이잖아요. 네, 이동준도 그렇고 네. 이동경도 그렇고.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아직 어린 만큼 이제 도쿄올림픽 이후를 노린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울산은 대표팀에 유독 많은 선수가 뽑혔는데 이청용 선수가 강원에 이현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무릎 맞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좀 줄어들었다는 좀 희소식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대구가 광주를 잡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확정 지었습니다. 일단 8월 30일 기억하실 겁니다. 대팍에서 두 팀이 맞붙었고 맞아. 광주가 6대4 야구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시원한 골잔치 한번 보자. 이런 기대한 팬들 많을 텐데 단 한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골을 넣은 팀이 바로 대구였고요. 후반 24분 류재문이 유일한 골을 터뜨리면서 대구의 승리를 안겼고 그 승리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는 경기 전부터 쉽지 않았어요. 펠리페, 윌리안, 홍준호 이 세 명의 카드 징계로 빠졌잖아요. 그 토트넘으로 따지면 케인, 손흥민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박진석 감독은 큰 변화보다는 남은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로 경기에 투입했어요. 한번 또 대구도 한번 잡아보자. 왜냐면 전용구장 첫 승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패턴으로 나왔고 실제로도 전반을 0대0으로 잘 막으면서 무승부 각도 좀 보였었지만 이제 후반은 한 골에 좀 무너졌었고 반면에 대구는 역시 좀 세징야가 좀 살아난 게 저희 기자가 썼지만 세징야가 라커룸에서도 지금 리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요. 이날도 정준현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고 세징야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세징야 꾸역꾸역 골을 넣고 그리고 류재문 골에 있어서도 세징야가 어쨌든 간 드리블에 관여를 하면서 그 득점에 기여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세징야가 그냥 뭐 타고난 천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진흙 속에서도 공을 건져서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널 라운드 들어온 다음에 2연패예요. 지금 남은 경기도 전북, 울산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동기부여 떨어진 상태에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상주를 상대로 전용구장 첫 승 한번 거둬보겠다. 이 마지막 남은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는 이제 뭐 5위지만 4위 상주랑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4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과 전북전인데 예상을 깨고 포항이 전북 원정에서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경기 후 전북 선수들 모습 보니까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포항한테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날 결과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날 왜냐면 울산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갔어요, 전북이.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를 목표로 나갔을 거고 한기원이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쉽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카드 다 썼습니다. 특히 시즌 초에 시도하다 실패했던 김보경 쿠니모토 조합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고요. 대단히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나섰는데 저는 이날 경기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번번이 기회를 날렸고요. 2번이나 골대를 맞췄고 쿠니모토 이날 움직임 대단히 좋았거든요. 빨라. 개인기도 굉장히 좋고 전반 29분 그 들린 돌파 그리고 42분 슈팅 아쉽게 빛나고 골대 맞추고 이런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구스타보도 좀 골대를 한번 맞추는데 이날따라 좀 0점 조준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전북은 이동욱도 넣고 막판에 신영민 넣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올려버렸는데 슈팅 숫자를 세보니까 22개더라고요. 그러고도 득점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울산과 승점차가 3점으로 벌어졌고요. 다득점에서 12골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날 승점 1점이라도 벌었으면 맞대결 승리를 통해서 순위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끝내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뭐 VR을 보지 않아서 뭐 졌다 했는데 그 전에 넣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포항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였는데 사실 이날은 정말 운이 좀 따르지 않았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포항은 올 시즌 진짜 올 시즌에도 킹메이커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지난 시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 잡으면서 전북의 우승에 도움을 줬는데 이날은 전북 잡으면서 울산에 기회를 줬습니다. 다음 경기가 누구냐? 울산전이에요. 김기동 감독이 또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올 시즌 전북한테 2번 다 졌어요. 근데 이날 잡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김기동 감독이 뭐 실수 많았어요. 아쉬운 경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포항 입장에서 아침 결정됐고 뭐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김기동 감독 그런 거 해냅니다. 진짜 엄청난 장점인데 전반 밀리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수비 집중력 좋았고요. 결국 송민구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송민규는 0플레이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강상호는 도움하기 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10% 도움이었죠. 포항의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전은 동해안 더비라는 특수성 있죠. 그리고 올 시즌 한 번도 울산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기동 감독의 매직이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포항이 울산 못 잡아주면 우리한테 왜 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울산을 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여기서 잡겠다는 식으로 지금 김기동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막판에 포항 때문에 재밌는 싸움 돼가고 있습니다. 파이널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성남전, 성남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K리그 2에서는 최근 부천 FC가 그랬는데 1에서는 성남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퇴장자가 나오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연재훈이 퇴장당했고 이번 경기에선 박수일이 전반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둘 다 빼박 퇴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수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공을 뒤에서 좀 탈출하려고 태클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발목을 건드렸습니다. 발바닥으로. 그렇다 보니까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온필드 리뷰까지 한 뒤에도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성남이 후반 9분에 나상호가 멋진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강원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감독도 벤치에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김정수 감독이 수비수들한테 그 중거리 슛을 맡겨야 될 정도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9명이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저는 제 경기를 보면서 세트피스 아니면 답이 없겠다. 왜냐하면 조지환 카드가 없어요. 지금 두 경기 연속 조지환이 안 나오고 있고 김지현을 선발로 썼어. 김지현이 후반에 나와야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인데 벤치를 보니까 다 미드필더, 수비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 어쨌든 간 세트피스가 유일한 카드가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이제 프리킥으로 어떤 약간 운이 따랐죠. 김영빈 동작골 운이 따랐고 두 번째는 임채민 하필 임채민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후반 42분에 강원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임채민 득점 이후에 약간 좀 고민하더라고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성남이 키운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성남에서만 이제 플레이를 했었고 지금 이적하기 전에 그래서 약간 좀 자제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벤치에 누군가가 준비한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나눴고 저는 경기 이후에 이제 김남일 감독이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카리스마가 다시 이내 나왔습니다. 네, 그 심판한테 주심한테 다가가서 서로 얼굴을 한 30cm도 안 된 거리에서 약간 서로를 노려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심이 퇴장을 명한 걸 보고 그 보고서에는 항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남일 감독이 그 행동 하나로 앞으로 2경기 지금 벤치에 못 앉습니다. 지금 연지훈도 빠지죠. 박수일 빠지죠.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 김동현도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져요. 3명이 빠진 상황에서 감독도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그 행동 하나로 맞아요. 벤치에 못 앉으면서 이건 역시 지금 강등 싸움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원은 같은 날 인천이 패하면서 사실상 99%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부산전 대행 전쟁이라고 불렸는데 부산이 이겼습니다. 네, 서울 슈팅 수가 아까 뭐 전북 22개 그거 넘었습니다. 26개. 그중 절반이 넘는 14개가 골문으로 향한 유효슛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스코어는 1대2 10개의 슛을 쏜 부산이 승리를 했는데요. 일단 한숨이 나오는 서울의 골 결과 그리고 부산 골키퍼 채필수의 선방이 좀 차이를 만들었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산이 골키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날만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강점으로 나갔죠. 채필수 확실히 얼굴만 봐도 파이팅이 넘치는데 이날은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한민 골 보시면 운이 따랐습니다. 맞아요. 네, 우당탕탕하다가 수비 맞고 다시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필드골은 없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였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문제가 나타났고 윤주태 7개, 정한민 4개, 뭐 조영욱, 한순규 3개 때리면 뭐하냐고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반면에 부산은 그 감독 교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조덕재 감독을 제가 좀 뭐 비난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감독 바뀐 다음에 선수들 좀 의욕이 있는 플레이가 살아났고 조용화도 박종우가 갑자기 프리킥을 터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면서 서울을 원정에서 잡는 그런 이변을 일으키면서 지금 잔류 싸움에서 조금 잔류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편에서 지금 찍었지만 감독을 지금 빠르게 선임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 전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부산과 지금 성남, 인천이 좀 좁혀지는 것 같지만 서울도 저는 이 범죄에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잔류 싸움이 조금 더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 기자가 직접 다녀왔죠. 인천 대 수원. 예상을 깨고 수원이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손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했잖아, 아까. 강등 경쟁은 그러니까 무시했다가 그동안 무시했잖아, 은근히. 그렇죠.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강등 경쟁 사실 경기력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제가 강등 경쟁 항상 눈여겨봤던 기자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에는 뭐냐? 의지 싸움. 의지 싸움. 지금 수원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인천의 예를 보면 그런데 죽기 살기로 뛰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팀들 보잖아요. 죄다 매가리가 없어. 뭐 져두고만 이겨두고만 뛰어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수원은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인천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데 몸싸움 불싸하고 같은 편 쓰러지면 막 와서 막 죽일 듯이 막 그래요. 그리고 볼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해요. 저는 그 후반전에 한석희 선수 누굴 막으려다가 이제 쓰러뜨려가지고 네. 경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바닥을 막 이게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원 선수들이 절박하게 뛴단 말이에요. 박건하 감독이 팀을 제대로 깨운 것 같고요. 박건하 감독이 아직 안심하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잔류했다고 보겠습니다. 분위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네. 수원 절대 연패할 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진짜 저는 예전에 수원병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와, 이런 모습은 정말 과거 수원에게서도 볼 수 없는 박건하 감독이 새롭게 만든 수원 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원 정신.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만 더 타이밍이 늦었으면 사실 수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제대로 불을 껐고요. 김태환 선수 이날 데뷔골 넣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 세리머니. 그러니까 기세요. 네. 경기 후 박 감독에게 물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달려오기 얼굴만 봤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인마가 센스가 있는 놈이구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김태환 선수 스트라이커도 보고 측면도 보는데 박건하 감독이 황태자라고 부를 만할 정도로 좋은 플레이 펼치고 있고요. 이날 헨리까지 복귀하면서 잘했거든요.
수원은 계속 호재가 이어지고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인천은 부상 여파로 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 3백이 좋았잖아요. 네. 오반석, 양준하, 김현수 이렇게 3백을 세워서 잘 먹히고 있었는데 오반석과 김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면서 정동윤 선수, 김종호 선수가 그 자리에 메꿨는데 좀 불안했고 무엇보다 이제 경기 중에 김원함 선수가 뇌진탕 증세로 나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앞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문지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송시우 선수를 넣으면서 문지한이 3백 한 치고 내려왔거든요. 정동윤이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오히려 문지한 선수가 없으니까 중원에서 좀 수원과의 세컨볼 싸움에서 거의 완벽하게 밀려버렸고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길라르의 원맨쇼로 좀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고사가 이날은 좀 별로더라고요.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인천이 역시 무고사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력이 좀 반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천이 이날 패배로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고요. 다행히 인천 입장에서는 일단 A매치 기간 동안 무고사가 차출되지 않는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패배가 적자는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잔류 싸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A매치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 K리그1 프리뷰는 쉬는데요. 네. 저희가 K리그2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